어처구니가 없는 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 황당한 황희 의원님의 네. 이 버스 하우스 제안이 있었단 말이에요. 버스 하우스 이게 그냥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해프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들 정서라든지 야당에서는 이게 무슨 여당 의원 그것도 삼선 의원이고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장관 행안부 장관이었죠. 문체부 장관까지 역임을 한 삼선 의원의 중진 의원이 할 얘기냐? 한번 그 페이스북 제안 내용 페이스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보험이 버스 하우스를 제안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네덜란드 암스트르담에 있는 보트 하우스를 이제 뭐 벤치마킹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좀 페이버스를 리모델링하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한 5천억 정도면 한 10,000세대 정도를 할 수 있다. 네. 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청년 세대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분노하죠. 왜 분노를 한 건가요? 분노하죠. 네. 왜냐? 아니, 분노하는 이유를 저희가 밈이 인터넷 게시판에 있더라고요. 한번 그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펫버스 청년주택의 졸업민 반포 레미안 버스티지 강남 더 휠이 제일 웃겨요. 예, 더 휠. 휠. 한강 더 휠. 휠 스테이트잖아. 휠 스테이트. 그 이동하면 그 동네 가면 다 강남 주민 되는 거예요.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또 다른 밈이 있던데 그 자동차 주택은 포함이 되고 비주택은 오토바이. 자동차 두 개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야. 2주택자. 4주택자. 중과. 야, 예, 장난 아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버스 임대주택 한강뷰로 달린다. 이렇게 이거 황희 의원이 만든 건 줄 알았어. 되게 잘 만드네요. 잘 만들. AI가 워낙 요즘 잘 만들어줘.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조롱과 이런 정말 오죽 답답하고 오죽 황당했으면 이런 어떤 청년층의 밈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청년이 난민이냐, 의원 본인 너나 먼저 살아라, 본인 자식들이나 먼저 살게 해봐라, 뭐 대출 막아놓고 펫버스가 뭔 말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베네수엘라에서도 네. 이런 뉴스가 있었더라고요. 뭐, 그러니까요. 민주당의 롤모델 아니에요? 네. 민주당의 롱블레이죠. 네. 사법부 대법관 막 늘리고 막 하는 걸 보면 네. 저는 이거는 이 정치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언행을 했다고 봐요. 왜냐면 정치인은요 꿈을 줘야죠. 그렇죠. 미래를 밝게 해주고 네. 청사진을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이 부동산 특히 집이 갖는 이 의미 자체를 너무 가볍게 여긴 언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서 내 집 한 칸 마련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네. 이것에 대한 간절함을 너무 간과한 거죠.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미래, 우리 청년들이 갖고 싶어 살고 싶어하는 그 미래가 네. 버스 하우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는 현실은 어렵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더 나은 주거 여건을 만들어주고 더 나은 미래를 제시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어려운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또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 그런 수단을 제시해줘야 되고 그러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게 특히나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에요. 네. 근데 이런 분이 갑자기 버려지는 버스를 우리가 집으로 개조하자는 얘기를 하면 얼마나 비웃음을 사겠습니까? 그 버스를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폐버스가 대한민국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버스 다 수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청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봐요. 아니 과거 양천구에 살았던 우리 김성열 최고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황희 의원이 양천 갑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인데 목동 아파트의 재건축이 왜 이렇게 느려지나 했더니 그러니까. 또 이런 버스 하우스가 없어서 그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 정말 웃을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분이 삼선 중진의원에 네. 문재인 시절에 문체부 장관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당내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이걸 무슨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졌다고요? 청년주택이 장난입니까? 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아니 버스 하우스 말이 좋아서 버스 하우스죠. 이거 미국에서 무슨 취급받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이렇게 버스에 사는 사람들은요 주택으로 취급받지 않아요. 노숙인으로 통계로 잡혀요. 노숙인. 아니 정말 누굴 거지로 하는 겁니까? 네? 노숙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청년들은 앞으로 집 사고 팔 때 부동산 안 가고 카센터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나를 한번 봤어요. 네. 이분은 뭔가 자기가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해법을 내고 싶었어. 아하. 전형적인 586 이제 686이죠. 686 세대들의 교조주의. 내가 이만큼 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칠 수 있다. 이게 반영이 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첫 문장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네. 내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갔더니 이런 걸 본 적이 있다. 아. 나는 이만큼이 견문이 있고 해외에선 이렇게 하더라. 네. 이런 걸로 예전에 국민들을 현혹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네. 외국에서 있으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우리나라 정책에 맞는 줄 알고 이게 맞냐고요. 저는 정말 이분이 도시공학 박사라는데 도시공학 박사까지 하신 분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가? 아니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요. 저는 사실 이분 청문회 때 이 내용을 봤었어요. 네. 이분이 자녀분이 외국인 학교에 네. 다녀요. 외국 다녔었죠. 네. 그 당시에 2019년인가 그 당시에 이미 4천만 원이 넘는 연 학비만 4천만 원이 넘는 학교를 보내셨거든요. 훨씬 비싸게. 그걸 비교를 하면요.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버스 하나에 5천만 원이 든다니까. 네. 자기 자녀는 그런 데 다니면서 네. 청년들한테는 버스 가서 살으라고 그러면 됩니까? 저는 이분 이 발언을 보면서 조국 전 장관의 가붕괴 가재붕어 개구리 생각이 팍 머리를 쳤어요. 네. 너네는 그렇게 살아라. 너네는 노숙인으로 살아라. 저는 이거를 민주당에서 해프닝으로 갈 거라고 절대 보지 않아요. 이분 오늘도 자기가 무슨 변명하겠다고 기자 간담회 추진했다가 취소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한번 나와서 입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해프닝으로 넘길 일이에요? 저는 사과 분명히 하시고요. 이런 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셔야 된다고 봐요. 일단 이걸 보고 그다음에 우리 김병민 부시장 얘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 논란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무슨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아파트는 너무 비싸 자고지에 살얼이랐다 침대 넣고 책상 넣고 커튼 하나 달아주면 폐차 직전 중고버스 청년주택 완성이네 집 한 채를 원했더니 눈이 높다 보짖는가 방 한 칸을 꿈꾸었더니 운전석도 딸려왔네 살얼이랐다 외버스에 살얼이랐다 청년에게 아파트 대신 참 한숨밖에 안 나오고 뭐 잘 만드셨네요. 주진우 의원이 AI로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이분이 삼선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적이 없는데 네. 이번 기회에 인지도는 그러니까요. 엄청 올리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예. 어떤가요? 이거 참 서울시에서도 청년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 뭐 그럼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뭐 경기도나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도 다 그럴 텐데 특히 이제 서울은 워낙 이제 청년 세대들이 보통 이제 뭐 지방에 살다가도 이제 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면 일단 집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하니까 대학이 서울에 54개 대학이 있습니다. 54개 대학. 다 소울로 대학이 오는 사람들 지방에서 오면 서울에 방 한 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월세가 서울에 있는 2030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 거주의 수단인 건데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세가 씨가 마릅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월세로 전환되잖아요. 네. 기존에 있었던 월세가 고가 월세가 되면서 음. 점점 밀려가게 되니까 네. 방 한 칸 낡은 방 한 칸에 살던 사람들도 음. 월세를 과거에 50만 원 내던 게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현재 대학가나 맞아요. 청년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현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지난번 대통령 간담회 때도 최상욱 씨가 물어봤던 게 네. 임대주택 얘기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아. 저희가 있던 서울시 대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나왔던 얘기는 임대주택 얘기가 본물 터지듯이 나와요. 아. 왜냐하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하고 그 임대주택을 공급해줘야 월세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의 수요자의 권리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정부는 임대주택을 죄악시해요. 그러니까 가진 집 한 채 빼고 나머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까지도 전부 옥죄는 규제책들을 마련하니 네. 임대사업자가 설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내가 내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것 말고는 네. 그것도 실거주로 네. 나머지는 다 나쁜 짓입니다. 그러니까 말짱한 임대사업자가 제대로 된 물건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저렴하게 해줘야 네. 젊은 청년들이 탈 집이 생기는데 네. 그 기본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창조적인 발상이 없냐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창조적인 발상을 갖고 나니까 황 의원이 갖고 온 거죠. 아하. 창의적인 발상을.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지난주 월요일 세제 개편안 발표하고 민주당 서울 의원들이 뒤집어졌대요. 그랬죠. 특히 한강벨트와 네.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목동 같은 대들도 그렇죠. 의원들이 막 정부가 이럴 수 있냐고 뒤집어졌는데 네. 원성을 하는 의원들 중에 한 명인 황 의원이 이사다를 내니까 한 번 더 뒤집어지는 팀킬 아. 이게 이제 마련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는 서울 지역 의원들이 좀 용기를 내서 이재명 정부한테 할 소리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본질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방식의 공급주택으로 자꾸 엉뚱한 길을 새나가게 되는데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주택 공급의 본질, 재건축 재개발을 양성화시키고요. 임대사업자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서 네. 다주택자를 죄악시하지 말아야 되는 아. 그 기본을 지켜야 되는데 네. 이거를 막아놓고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공간을 찾다 보면 네. 그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점을 황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이 확인하셨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거를 보면 정말 재밌는 게 황희 의원이 네. 총대를 맸었어요 원래. 네. 세법 개정안 나왔을 때 네. 비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과세를 강화하면 안 된다. 1가구 1주택은 기본권이다라면서 정부 세제 개편안을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들겨 맞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거를 내밀려다가 보니까 네. 무리수를 둔 걸로 보여요. 저는 이런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네. 본인들이 97 대책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관련 후속 법안이 있습니다. 네. 노 공공청사 특별법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를 하란 말이에요. 검찰 개혁한다고 이런 거 밀어붙이지 말고 그리고 어디 가서 청년들 생각했다는 말만 하지 말고 관련 법안을 좀 처리를 하시라고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아니, 국토부 장관이 아마 발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도 약간 조금 비판을 했던 것은 이거 가 공공 부지에 아니 공공 건물에 이거 약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공급을 하는 건데 그건 뭐 일부 수요층에만 그게 공급량이 되는 많지 것이지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3인 가구 아이 한 명 있고 부부가 있는 그런 신혼부부 가정에도 어울리지가 않는 주거 형태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거라도 하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원룸 요즘 굉장히 비싸졌어요. 맞아요. 네. 요즘 또 월세 자체가 너무 올라 버렸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심리다 보니까 옆집에 올리면 나도 올리고 싶거든. 옆집에 5만 원, 10만 원 올리면 나도 5만 원, 10만 원 따라 올리고 싶고 지금 뭐 대학가에 있는 원룸 주인들은 엄청 또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다고 봐요. 시장 자체가 이렇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아직도 내일이 저는 지워지지 않는 건 뭐냐면 대통령 주최 토론 부동산 토론회에서 모든 1주택 소유자도 투기꾼입니다라고 하는 그 네. 패널의 말이 아니 패널이 아니라 그 참가자의 충청도 모 교수님. 예, 뭐 발언인데 아니야 경실련이야. 경실련인가요? 그- 아니 근데 저는 그 여성분이었을 거예요. 여성분이요. 진짜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건 진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와 철학이 뭐냐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확실하게 알 것 같아. 서울에 집 가진 소위 좀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지역에 과세를 중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목표잖아요. 그렇죠.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죠. 그러잖아. 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떠나질 않아 머릿속에서. 못 견디고 내놓게. 예. 그러니까 너 그 집 갖고 딴 데 가서 살고 있으면 왜 그 집 갖고 있어? 뱉어라는 겁니다. 네, 뱉어. 그러니까 1주택자도 네. 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말이 그대로 반영된 아니 거예요. 그분들은 이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두가 투기꾼인 거예요. 네. 왜 어떤 그 논리 구조냐면 그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해서 집을 사고 그래서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면 또 팔고 또 더 좋은 데로 상급지로 가고 그 과정 자체가 집값을 더 올리는 투기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냥 내가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자체를 모두를 투기꾼으로 보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1주택자까지도 모두가 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 철학인가? 그런 거죠. 이번 세제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어떤 철학이라는 건 규제의 철학이라는 것은 약간 그런 생각 아닌가? 대통령이 집할 때 분명한 시그널을 보여준 거. 저는 가진 집 한 채 왜 팔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그 집을 갖고 있는 순간 네. 지난번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이랑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 근저당이라는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집을 빨리 매도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대통령은 끝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 100% 보세요. 네. 대통령이 내 돈 주고 새 집을 마련해서 가는지. 네. 결국은 대통령이
그 문 대통령이 내려갔던 것처럼 어딘가 이렇게 본인 근거지를 마련하고 경호동 설치하면서 퇴임 이후에 본인의 주거 공간 마련에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집 한 채가 대한민국 삶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의 전부의 전부. 이게 때론 누군가에겐 노후 수단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살지 않는 곳에 있는 것들은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국가 폭력이죠. 제가 민주당에 네. 있을 때 가장 절망했던 부분이 사실 이쪽이에요. 뭐냐면은 네. 정치적으로는 조국 사태를 감싸는 부분이 너무 힘들었고 네. 경제적으로는 경제를 이 사람들은 수학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라 이념으로 대하는구나라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은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집 한 채만 있어도 투기다. 이거 이분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이분들은 땅을 가지고 있는 자, 지주가 곧 인민의 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악시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만 봐도 그래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부동산세가 너무 적다. 많이 올려야 된다. 네. OECD 기념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부동산세가 적지 않아요. 자, 보세요. 살 때 뭐 냅니까? 취득세, 등록세 내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뭐 내요? 재산세, 종부세 냅니다. 팔 때 양도세 내요. 그 이걸 다 종합하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금은요, 이 OECD 기준으로 높아요.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 그럽니까? 보유세만 딱 띄워가지고 얘기하면서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 이거는 그냥 징벌적 세금인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게 죄이기 때문에요. 이거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뭐 소득이 있으니 당연히 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왜 주식은 안 됩니까? 주식에 양도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부동산 자체가 죄악시되는, 지주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이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네. 전 이게 너무 힘들어요. 경제를 이념으로 대하는 거, 민주당 이거 진짜 바꿔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 재산 등록 목록 보면 비거주 1주택자 되게 많던데. 많죠. 많아요. 그 표 있을 거예요. 한번 나중에 네, 띄워주시면은 많을 거예요. 본인 지역구에 살지 않는 국회의원님들 되게 많고 네. 강남의 집까지 의원님들 되게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네. 정부 때 두 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을 정리하라 그랬더니 지방에 싼 걸 다 내놓고 다 내놓고. 자기 지역구 내놓고 강남에 있는 거 다. 자기 지역구에는 전세를 얻어놓고 강남이나 이런데 자기 이제 거주하는 곳은 놔두고 이렇게 똘똘한 한 채를 만들었다. 똘똘한 한 채를 만든 게 누구 때문인데? 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맞아요. 거잖아요. 이 나라 총리님께서 집을 4채 갖고 있었던 분 아닙니까? 네. 윤석열 정부나 그 이전 보수 정부 때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검증에서 탈락했던 거로 아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 정부의 총리가 되려면 또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정책을 안 따라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실제로 호남 진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 지금 그 다 공개되니까 한번 보시면요, 자기 지역구에 집 사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어요. 다 서울 있고, 전세일 거예요. 네, 다 전세로 살고 계세요,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황희 의원이 그래서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 뭐 이것도 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아까 우리 이민찬 위원장 얘기한 대로, 아니 아까 우리 김선재 최고가 있나? 그 자녀 학비 1년 학비만 4,200만 원 외국인 학교를 보냈다. 2021년이었네요. 네, 그게 2021년에 지금 어디 뭐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갔겠죠, 뭐.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 갔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황희 의원이 사과는 올렸습니다. 사과문은 뭐 하여튼 뭐 진정성 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게, 청년들이 특히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할 것 같은 게 뭐냐면요. 네. 같이 힘들면 모르겠어요. 지금 네. 청년 세대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모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힘들면 모르겠는데 내 자식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이게 내 자식은 특 먹고 없애야 된다 그러는 거, 자기 자식들 다 특 먹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너네들 대출 규제 안 돼? 그럼 나는 근저당 해주잖아요. 예? 그리고 너희들은 버스 가서 살아? 근데 내 자식은 거기 안 살게 하면 되는 거 그렇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저가 청년이어도 화가 엄청 날 것 네.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결혼 페널티 없애준다, 이게 와닿겠습니까? 저는 안 와닿을 거라고 봐요. 사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무슨 감면해 주면 뭘 하냐고. 아니, 황희 의원은 이게 잘못 얘기해서 이것 때문에 파묘를 엄청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 때 뭐 본인 이 병가 내고 본회의 참석 안 하고 스페인 가족여행 가고 여행 가고 병가 내고. 가족여행 가면서 관용여권 쓰고 제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들춰주고 알기로는 있어요. 원래 지난 총선 때도 원래 공천을 못 받은 어려웠다고 걸로 얘기가 알고 많았어요.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뭐식이었나? 다른 경제 후보가 어떻게 뭐 거기도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중간에 문제가 탈락했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어부지리로 약간 대신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하여튼 뭐 황희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의정 활동 별로 뭐 기억에는 안 남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활동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더 불거져가지고 하여튼 뭐 오명이 남지 않았나라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부동산 문제를 조금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거 너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부는 시장을 어떻게든 개입을 해야 돼요. 제가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조주의가 너무 강해. 내가 똑똑해. 네. 내가 다 가르쳐서 가야 돼. 내가 다 계획해야 네. 돼. 시장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니까 내가 개입해서 해야 돼. 네. 그런데요, 시장은 집단지성이에요. 여기는 자본에는 눈도 없어요. 이 사람들 철저한 계산으로 네. 온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제대로 돈을 벌어본 사람도 없는 이런 정당에서 나와가지고는 내가 옳은 이렇게 가야 된다. 네.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네? 문재인 정부 때 네. 가진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집 팔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간 끝났다고. 네. 그때 제가 집을 판 사람이에요. 아하.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보수 정치인들은.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지만 집을 팔았는데 네. 팔고 나니까 집이 우죽순 올라가 집값이. 올라갔겠네. 그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심리적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얼마나 그리고 이제 전세를 들어갔는데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네요. 임대차 3법을 하고 난 다음에 전세값이 정확히 2억이 뜁니다. 그렇죠. 살고 있는 집에서 이제는 세입자로도 쫓겨날 수 있다는 엄청난 두려움과 그렇죠. 불안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이를 박박 깔고 네. 정권이 바뀔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네. 부동산을 보고.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 네. 정말 큰 거 하지 않았어요. 시장에 맡겨뒀고 재건축 재개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집값이 좀 쭉 떨어졌어요. 떨어져 갖고서는 네. 하향을 하게 네. 됐고 그때 제가 다시 집을 샀거든요. 아. 대출을 많이 땡기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샀군요. 다행이다. 그때 샀던 금액에서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 그때 집을 못 샀으면 아예 살 수가 없는 구도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놓고 자연스럽게 재개발 재건축이 돌아가면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공급이 있게 해주면 시장도 돌아가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나면 일반 물량이 나옵니다. 네. 제가 집을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네. 다자녀 특별 공급이라고 하는 청약 통장을 그치. 한번 써보자. 네. 맞아. 있어. 맞아. 우리 다자녀 특별 애국자야. 공급 청약 통장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그 바늘구멍을 뚫으려고. 물량이 없는데 물량이.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다자녀 특별 공급이 미달이 되는 때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있어요. 그랬었어요. 예, 그랬던 때가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부터 다 희화화시켜 망쳐놓은 거예요. 네. 물량이 많아야 일반적으로 청약 통장 갖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고 우린 분양가 그렇지. 상한제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다자녀 특별공급이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든 들어갈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려면 재건축 재개발을 확 열어서 막 쏟아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 다 막아놨다니까요. 그리고 공공 공급하겠다고 헬리콥터 타고 내려가서 안부리 봐요. 땅 고르고 나면 이재명 정부 끝납니다 이제. 네. 아니 저는 좀 전 정부에서 했던 거라도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 회의에 네.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신 분들 네. 그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왜? 그 사전 청약을 할 당시의 조건에서 네. 후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대출이나 여러 가지 아. 조건을 그럼 되게 강화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대로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비대위를 결성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피해를 본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그래서 이 비대위 관계자가 나오셔갖고 네. 최고위 모두 발언을 하셨어요. 어. 굉장히 절절해요. 그들의 사연을 막 들려주시더라고요. 네. 그 사연이 어떠냐면 일부러 이 7평짜리 원룸에서 오래 동거했는데 이 혼인신고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뉴홈, 이 공공분양을 보고 사전 청약을 보고 혼인신고도 하고 사전 청약을 해서 된 거예요. 네. 됐는데 그 대출 조건이나 여러 가지를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그분들이 다 지금 그 집에도 못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눈물 나는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은 또 멋있게 토론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뭐 바꿔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아직 명확한 확답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국토부 장관 국무총리 만나게 해달라. 네. 우리들이 원하는 걸 전달하겠다고 막 면담 요청도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그러니까 전 정부 정책이라고 다 뒤집으려고 하지 말고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한다는 공공분양이잖아요. 네. 이분들이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그러면 이제 본 청약 들어갈 때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 사전 청약할 때 약속을 정부가 정권은 바뀌었지만 약속은 지켜줘야죠. 이런 건 안 하고 다른 것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